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화면 없이 목소리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종속표본 t-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t-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더 앞에 배웠던 거는 g-테스트였죠. 그래서 지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g는 표준 편차분의 x-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그 g 분포 안에서 이 지값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요 남은 확률을 구한 다음에 요 남은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요 모양이랑 똑같지만, 그리고 방법도 똑같죠. 방법도 똑같은데 다만 표본의 표준 편차랑 표본의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즉,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다르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t 값을 구한 다음에는 t의 그 t 분포를 이제 그려가지고, g 분포보다 꼬리가 두꺼운 분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t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아서 그 t 값이 마찬가지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0.05보다 크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t-테스트라는 거는 언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t-테스트라는 거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이 t-테스트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응용한 식으로 s x1 빼기 x2 분의 x1 빼기 x2 빼기 x1 빼기 x2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면은 이 큰 모양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요거 대신에 요게 들어가고, 요거 대신에 요게 들어가고, 표준 편차도 두 개 뺀 거에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식으로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게 이제 수식으로 구현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할 때 그 연가설이 뭐였죠? 이 t-테스트의 연가설은 뭐냐면, t-테스트의 연가설은 뭐죠?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입니다. 대립가설은 뭐죠? 대립가설은 요거의 여사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게 대립가설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남녀의 국어 성적 차이, 그러면 이제 남학생의 표본을 뽑는 거죠.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남학생 10명의 평균 해서 여학생 10명의 평균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가설에서, 이 연가설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x1 빼기 x2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빼기 0, 즉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쓰면 x1 빼기 x2의 평균은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식은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무슨 전공 과목의 이론처럼 굉장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저만 안 어려운가요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요거를 그 t테스트는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약간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 가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문제, 학생의 성적은 정해져 있다. 결국은 중간고사 잘 본 사람이 기말도 잘 볼 것이다. 이런 연구 문제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데 사람은 똑같이 있겠죠. 사람은 이렇게 A, B, C, D 사람이 여기 있고 이 사람마다 중간고사 점수가 있고 기말고사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는 뭐 70점이었는데 기말에는 60점, 이 사람은 80점이었는데 85점, 90점이었는데 92점, 60점이었는데 54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 앞에서는 각각 10명, 10명의 점수를 따로따로 해서 구했던 거라면 여기는 이게 한 사람한테 소속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사람 A라는 사람의 이 점수 두 개가 있고 B라는 사람의 점수 두 개가 있고 C라는 사람의 점수 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짝비교라고 하거든요. 짝비교. 이게 이제 짝비교라는 말이 이제 좀 어색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써보면은 paired t-tes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aired가 뭐죠? 신발 한 쌍을 그 a pair of shoes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신발처럼 신발이 한 짝 한 짝 있지 않고 신발이 두 짝이 한 세트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점수도 두 개가 있어야지 한 세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는 t-테스트를 이제 paired t-테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paired t-테스트를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앞에서 썼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paired t-테스트라는 거를 해야 할까요?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 시간에서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 분산의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코베리언스라는 거는 코베리언스 XY 공분산이죠. XY의 공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N1-1 더하기 N2-1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이게 그 공식을 다 요것도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있는데 뭐 그거를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헷갈리니까 여기는 그냥 표본의 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표본의 수, 그러니까 그 전체 몇으로 나눠줄 거냐 할 때 우리가 평균 구할 때는 표본 수만큼 나누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위에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x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평균 그 분산을 구했었죠. 근데 이렇게 분산을 구하지 않고 이 제곱을 쓰는 대신에 여기에 x만 들어간 게 아니라 y도 들어갔기 때문에 y에서 y바를 빼준 요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공분산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코베리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기가 이제 분산이잖아요. 베리언스가. 코라는 거는 뭐죠? 투게더란 뜻이죠. 투게더. 그래서 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의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라는 거는 두 변인 간의 그런 상관관계, 그 두 변인 간의 방향성, 이거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낼 때 이 한쪽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x에 관한 게 들어가 있고 x, 여기는 y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동시에 고려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식에서 보면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x의 분산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앞에 수식을 살펴보면은 앞에 수식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빼기 y의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제가 앞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x의 분산, y의 분산 이렇게 한 다음에 빼기 2배의 코베리언스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가 아니죠? xy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두 개를 뺀 것을 뺀 것의 분산을 구하면 각각의 분산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서 공분산의 2배만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즉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두 개의 변수 x, y가 양적인 상관, 정적인 상관을 가질 때, 정적이라는 것은 이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때 요거를 가질 때 분산의 크기가 각각 계산하는 것보다 줄어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앞에 수식이랑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t 값을 구하는 거를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x 빼기 y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요거를 살펴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죠. x 빼기 y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x 빼기 y의 각각 평균을 빼준 거, 거기서 원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원래 하나로만 하는 걸 써볼게요. 이게 x 빼기 x바 요런 모양이었잖아요. 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 sx 대신에 xy 뺀 것에 저기 표준 편차가 들어가고, 요 x 대신에 빼준 것에 평균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영가설에서 요거 0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0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sx-y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바 x 마이너스 y라는 소리죠. 그쵸?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풀어서 써보면 루트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 빼기 2배의 xy의 공분산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 식으로 올라와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루트 x의 분산 y의 분산 빼기 2배의 공분산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는 어떻게 되죠? x-y의 평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은 그냥 우리가 얘네가 상관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고 단순히 그냥 루트 vx 더하기 vy 형태로 됐을 텐데 이거분의 x 빼기 y의 평균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을 텐데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즉 여기랑 여기 똑같은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이 부분이 달라졌죠. 그 공분산의 2배만큼이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공분산의 2배만큼이 빠지게 되면서 분모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게 뭐죠? t 값이란 말이에요. t 값. t x-y 요거를 구했어요. 근데 x-y의 바 빼기 0 들어가고 여기에는 루트 x의 분산 y의 분산에서 2배의 공분산이 빠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이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양수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하면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국은 이 분모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분모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분모가 작아지면은 이 t x-y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3분의 3이었던 게 2분의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1이었는데 1.5로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모가 작아지면은 t x-y의 값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 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왜 굳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까지 이 t x-y의 값을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t 분포가 있죠. t 분포가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부분의 넓이가 요 색을 바꿔서 해볼게요. 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0.0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요 t x-y의 값이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1번 상관이 없는 경우 t 값이 뭐 어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t 값이 만약에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 값이 여기에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p가 0.05보다 크니까 유형률이 0.05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죠? 영가설을 기각 못하죠. 근데 지금 이 분모의 크기가 요만큼 줄어들면서 t 값이 상승하게 되죠. t 값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 1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2번의 값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경우 두 개가 양적인 상관이 있으면 원래는 기각을 못했던 것을 p가 0.05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기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더 기각을 잘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볼게요. 즉 이거를 이제 짝비교라고도 하고요. 짝비교 여러 말로 쓰입니다. 짝비교라고도 하고 paired t-테스트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쌍비교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표본 혹은 종속표본 t검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t값이 커져서 영가설을 잘 기각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가설을 잘 기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가설을 잘 기각한다는 것은 두 개의 표본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잘 구분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더 적은 표본으로 효과적인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뒤에 실습 영상을 같이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